1,500억을 잃었습니다. 그날 한강 다리 난간 위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는 사람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진도준, 한때 재벌 3세로 세상이 부러워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낡은 정장 차림으로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무 쓸모없는 명함 한 장과 바닥난 통장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도준의 눈앞엔 회색 강물이 넘실거렸습니다. 그 물결 속에 자신이 저질러온 잘못과 실패가 겹쳐 보였죠. 부동산 투자로 1,500억을 날리고 가족과 회사 모두 잃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날 이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난간을 넘기려는 찰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위험하잖아요. 노란 택시 한 대가 다리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김성배, 60대 후반의 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다가왔습니다. 눈빛엔 두려움보다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죠. 이런 날엔 그냥 차 한잔 하는 게 낫습니다. 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주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게 낯설었습니다. 성배의 낡은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느껴졌죠. 죽으려면 내일 죽어도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타요. 성배는 담담하게 말하며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택시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한강 다리 위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 될 거라는 거요. 택시는 조용히 강변북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는 와이퍼 소리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창밖의 불빛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축 처진 어깨엔 깊은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성배는 룸미러로 그를 슬쩍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큰 걸 잃고 너무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도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뇨. 전 이미 끝났습니다. 가진 것도 남은 것도 없어요. 도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배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죠. 모든 게 끝났다고. 하지만 끝이란 건 생각보다 멀리 있더군요. 그 말은 묘하게 현실감이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를 힐끗 바라봤지만 여전히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택시는 한적한 커피숍 앞에 멈췄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하늘엔 흐릿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택시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숍 안엔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도주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재벌 3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빚만 남았어요. 성배는 놀라는 기색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 벌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도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낡은 택시기사에게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커피 향이 가라앉을 즈음 성배는 손목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봅시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생각하고요. 그는 택시키를 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단단한 걸까? 그 순간 도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앞으로 거대한 운명의 불길로 번질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도준은 김성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점심 괜찮으면 잠깐 같이 가보시죠. 망설이던 도준은 이상하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따라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오래된 사무실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커다란 모니터 몇 대와 빼곡한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엔 주식 데이터 분석실이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성배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놀이터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가장 솔직한 방법을 연구하죠. 도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택시 기사 아니셨습니까? 여긴 대체... 성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택시 몰기 전엔 증권사에서 일했어요. 30년 가까이 시장 밑바닥을 봤죠. 사람들은 그래프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욕심을 봤습니다. 그 말에 도주는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성배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예요. 무너질 때와 터질 때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는 도준에게 낡은 노트를 하나 건넸습니다. 표지엔 욕망의 주식 노트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한 분석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공포 속에서 기회가 태어난다. 돈보다 흐름을 봐라 같은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주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자신감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습니다. 성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준 씨, 당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며 먼지 낀 사무실을 비췄습니다. 한때 모든 걸 잃은 남자와 인생의 밑바닥을 본 노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이 순간부터 서서히 증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시 살아보겠다는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도박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도준은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 2잔과 전날보다 훨씬 정돈된 주식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성배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전입니다. 말로 배운 건 다 잊고 직접 움직여 봅시다. 도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배가 추천한 종목은 대일전선.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끝난 회사로 알려진 낡은 전선 기업이었습니다. 도주는 의심스러웠지만 성배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래됐지만
전기차 시대에 다시 불붙을 놈이에요. 남들이 포기할 때가 진짜 시작일 때죠. 그는 도준에게 1억 원의 모의 자금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돈입니다. 단 원칙은 하나. 욕심내지 말고 흐름만 보세요. 도준은 그 돈을 받아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끼는 도전의 떨림이었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자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그래프가 반등했습니다. 수많은 매도세를 뚫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도준은 손에 땀을 쥐며 숫자가 올라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지금 팔까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시장은 탐욕이 끝날 때 비로소 멈춥니다. 성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몇 분 뒤 그래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배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도준이 매도를 누르자 화면에 수익금이 떠올랐습니다. 420만 원.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 잊고 있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성배는 담배를 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준 씨. 세상은 아직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뛰어내리려 했던 그 달이었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속에서 끝이 아닌 시작을 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다시 불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앞으로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도준의 투자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의 조언과 함께한 몇 번의 거래는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투자금도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 한켠엔 다시 욕망의 그림자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성배의 조언보다 자신의 감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급등 중인 신생 바이오주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야. 놓치면 다시는 못 잡아.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김성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저건 허상입니다. 하지만 도준은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이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억 원이 사라졌고 사무실 공기는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성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이렇게 끝을 맺죠. 그의 말에 도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엔 이미 절박함보다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배는 조용히 택시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도준은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일부러 막은 걸까? 그 의심이 작게 피어올라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도준의 눈빛엔 처음과는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성배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도준은 점점 불안해졌고 머릿속은 의심으로 뒤덮였습니다. 혹시 나를 이용한 건가?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성배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말이죠. 이제 진도준의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이 세상은
이미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 불안한 시작이 곧 모든 걸 삼킬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김성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도주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평소 가던 커피숍에도 택시 회사에도 성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택시회사 직원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 예전에 투자 사기로 감옥 다녀오셨던 분이에요.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 노트를 뒤적였습니다. 노트 속 필체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곱고 정갈했지만 뒤로 갈수록 흔들리고 거칠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야.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욕망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나도 그리고 너도. 손끝이 떨리며 그 문장을 덮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틈 아래엔 한 장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증권사 팀장, 500억 투자 사기 후 잠적.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김성배였습니다. 도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나를 시험한 건가. 그는 서류를 들고 택시회사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성배의 택시가 세워져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인 건 빈 운전석뿐이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단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준 씨, 시장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탐욕이 시작되면 배신도 따라옵니다. 내가 사라지면 진짜 시장이 시작될 겁니다. 도준은 그 메모를 쥔 채 멍하니 택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며 메모가 흔들렸고 멀리서 경찰차의 경적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라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판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진도주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성배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보다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 시작되면 배신도 따라온다. 그 문장이 마치 주문처럼 도준의 귀에 맴돌았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배가 남긴 방법으로 그를 이긴다는 각오로 시장에 복귀하겠다고요. 도준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다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성배의 노트를 토대로 기업 내부 정보를 파고들었고 숨겨진 움직임을 읽어냈습니다. 몇 주 만에 첫 수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에서도 그는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복귀한 천재 투자자라 불렀습니다. 경제지 기자들이 찾아왔고 투자자 모임에선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 목적은 돈이 아니라 복수였으니까요. 그는 김성배의 과거 동업자였던 한기석이라는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성배의 사기 사건 당시 공범으로 지목됐던 인물이었죠. 현재는 유명 자산운용사의 이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도준은 자신을 새로운 투자자로 위장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기석은 도준의 막대한 자본력과 분석력을 보고 순식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몇 차례 만남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거대한 부동산 펀드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준은 겉으론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배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이었죠. 이번엔 내가 시장을 조종한다. 그의 속마음은 차가웠고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주는 모니터 앞에서 성배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노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속였을지라도 난 끝내 당신을 넘어설 겁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엔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 욕망으로 단련된 확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 하단에 깜빡이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배가 남긴 마지막 기록, 당신이 아는 진실은 반쪽뿐입니다. 도주는 손가락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표정한 얼굴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메일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조각이 끼워지는 순간 진도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김성배는 널 속이지 않았다. 그는 너를 지키려 했다. 그 아래엔 성배가 남긴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도주는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낡은 음성이 흘러나왔고 김성배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준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그들 손에 넘어갔겠지. 너는 내가 빼앗은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 아버지의 빚을 내가 대신 갚은 거야. 그 돈이 아니었다면 너와 내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도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모니터의 불빛이 얼굴을 새파랗게 비쳤습니다. 성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난 그때부터 널 지켜봤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악역이 되기로 했다. 미움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라 믿었거든. 음성이 끝나는 순간 도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김성배의 장부와 자료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도준의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와 그가 모르는 계좌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성배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정리해 도준의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니라 희생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진실을 깨달은 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도준은 한기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성배가 남긴 증거를 기석의 앞에 내밀었고 동시에 기자들에게도 자료를 넘겼습니다. 결국 한기석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도주는 그 혼란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성배의 오래된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뒷면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도주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출렁였고 도시의 불빛이 그 위를 흘러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 시간 억눌렀던 후회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계를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복수로 얼어붙은 그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진도준은 마침내 돈이 아닌 진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녘 그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성배의 노트 한 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은 잃어야만 진짜를 본다. 도주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우리 채널 이야기 속으로에 담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